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선투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가 하락했고요.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둔촌주공 공사 중단. 2022년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12,000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인데요. 시공사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이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사 중단의 원인은 사업비입니다. 공사비가 올랐는데도 조합은 하이엔드급을 원하고 있고요. 최근 1년간 물가가 상승해서 인건비, 시멘트, 철근 모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공사는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 물가는 더 상승할 것입니다. 재건축이 지연되다 보니 과거에 책정한 가격이 현재와는 맞지 않게 됩니다. 건설사는 손해를 보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요즘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바닥이 강화마루나 원목마루가 아닌 장판이 깔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니 과거보다 오히려 품질이 낮아지는 느낌입니다. 결국 이런 갈등은 많아질 것이고요. 공사비 갈등으로 공급은 더 지연될 것입니다. 둔촌 주공 때문에 내년 강남 4구 입주 1만 가구로 급감한다고 합니다. 자,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보면은 2022년부터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40%까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인구 감소, 경제 위기, 가격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의 80%는 상승을 했고요. 인구가 감소해도 가구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올 수가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격이 최근 2015년부터 7년간 계속 올랐지만 주택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구, 가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는 그대로 이거나 억눌려 있는데 공급은 급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또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지인에서 캡처한 서울 기간별 수요 입주 물량입니다. 자,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공급의 감소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식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량도 필수제이고요.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은 한계가 없이 오르게 됩니다. 이것도 필수제이기 때문이죠. 네.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자, 조합 시공사 공사비 갈등에 정비구역 분양 입주 지연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자, 공사비 마찰과 분양가 상한제 부담으로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늘어나면 결국 입주 물량은 더 늦어지고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공급의 감소죠. 자, 작년에 은행원 2,500명이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은행은 막대한 수익을 벌었지만 일자리는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노동력과 단순한 일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남는 직업은 연구개발, 서비스, 여행, 투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대출 규제 미분양 두 달 새 43%가 늘었다고 합니다. 대구, 충북, 전남 등을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보다 종부세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높은 취득세를 부담하며 줍줍을 할 다주택자는 없습니다. 양도세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약을 할 사람은 무주택자뿐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는 B급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특 A급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미분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지 않으면 미분양은 계속되고 건설사는 더 이상 분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결론은 입주 물량의 감소이고 공급의 감소입니다. 자, 공사비 9,200억, 부산의 최대 재개발 유찰된 이유는? 자, 해운대 우동 3구역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건설사가 한 곳도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찰 보증금 현금 700억을 요구했고요. 하이엔드 설계 등 고가의 그런 인테리어를 요구했습니다. 자, 부산도 서울의 둔촌주공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의 증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요. 손해를 보는 사업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비 증가로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분양가는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 구도심 녹지 비율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건물을 높이 짓고 그로 인해 생기는 공간을 공원화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발상입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금값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거래 절반이 3040 학세권 아파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자, 교육은 아파트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주택이 많다고 하지만 초중고가 있고 깨끗하고 교통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충분한 아파트는 흔하지 않습니다. GTX-A 운정역 초역세권 제일풍경채가 경쟁률이 204대 1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호갱론에서 캡처를 해보았는데요. GTX-A 운정역과는 200m 거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도 호재이고요. 삼성역까지 20분 안에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서울시 현산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안전을 더 생각하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사 기간이 3년이 아니라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은 길어지고 공사비는 상승하고 입주 물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결론은 매매가의 상승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일타 강서된 국토부 장관 원희룡 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경환 교수님이나 심규원 교수님이 국토부 장관으로 물망에 올랐었으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지혜가 있는 분이니 좋은 정책을 기대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의 발언을 보면 규제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선투연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